예, 지표와 수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도 쉽지 않고 분위기도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어제 생일은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기분 좋게 저도 좀 앞으로의 긍정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으나 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약간 우울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월요일에도 참 안근모 편집장이 나와서 처음 지표를 보여줬던 것이 장단기 금리차였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 전에 전조다라고 그 전에도 또 강조를 드렸고 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앞으로 계속 보실 거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지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 또 긍정적으로 아직 시장을 낙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단 금리 차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해 드렸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2년 반 전에 책을 썼을 때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의 장단기 금리 차, 미국이 역전이 됐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0.5%에서 0.25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하락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 차트에서는 좀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거의 미증시 고점 두 번의 사이클에 있었을 때는 이때 그리고 이때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0에 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냐면 짧게는 이때는 거의 닫고 나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이때는 짧게인데 사실 이 기간으로 보면 3년이 걸렸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또 지표를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의 투자가 필요한지를 또 판단해야 되고요. 예.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왜 축소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지금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숫자가 자꾸 올라오니까 미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고 예. 그러니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가 되는 현상.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최근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2%대에서 거의 3%대까지 네. 거의 1%포인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걱정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근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라갔죠. 그렇지만 아까 수준보다는 절반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저인플레이션 시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그 이외에도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남미 지역을 네네. 박살을 내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의료비가 올라갔던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매 분기마다 0.25%씩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하반기에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올리는 수준으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0.25에서 0%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네. 연말까지는 가야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6개월 내지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고점이 되기까지 예.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고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상황에서 그럼 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도 중요한데 그것을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종합해서 어젯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반기 보고서에서 네. 다 달래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기대감도 드리우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좀 다른 지표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소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떤 지표인가요?
네, 제가 고점 도달하기 위해서는 5개 지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장단기 금리차였고요. 나머지 3개는 뭐 전 방송을 보시면 알겠고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 어떤 업종을 투자하는지 해야 되는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자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왜 걱정스러운 거냐면 은행권이 대출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 장단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 예대 마진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을 꺼리게 된다는 예. 것이죠. 자, 근데 은행권이 대출을 못 해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대율이 100%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주고 네.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하는 네. 텐던스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 이 지금 회색이 다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이게 이 구간이. 예. 자, 이때의 예대율을 보시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 금액과 이게 대출이고요. 여기가 예금인데 똑같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출과 예금이 똑같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총 예금이 이 수준, 총 대출이 이 수준이죠. 네. 무슨 말이냐? 대출을 아주 적게 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얼마의 금액이 더 남아 있냐? 거의 3 트릴리언 달러. 예. 야, 뭐 어마무지한 돈이 남아 있다. 예.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대율이 76.5%일 때 금융위기가 터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본 적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대출을 해주긴 해주는데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안 는다는 것이죠. 예. 은행권이. 그래서 은행주가 이 구간에서 그렇게 아웃퍼폼을 하느냐, 가치주로서의 자리를 잡느냐,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훨씬 더 치우쳐 있고요. 저 지표 보면서 근데 좀 여러 감정이 저는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예대율이 100% 가면 이제 그 시한폭탄이 터질 때가 됐다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라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아직 네. 그 터지려면 기간이 좀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의 투자 전략은 그러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0.25%에서 0%까지 갈 때, 예. 그리고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0.5%에서 0%까지 갈 때, 네. 자, 이때의 왜 성장주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전에도 있었지만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죠. 자, 과거의 사이클 중에서 그 고점을 형성할 때 주도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000년도의 주도 업종은 아시겠지만 IT였죠. 네. 그리고 2008년도, 2011년도 이때의 주도 업종은 뭐였나요? 산업재였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지금은 과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2000년도의 닷컴 버블 시대의 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흥국 죽이기가 일어났었죠. 그게 4대 타이거를 죽였다는 거죠.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단가를 낮춰놓고 나서 엄청난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스닥과 코스닥 뭐 등등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자, 그때하고 지금이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나스닥은 더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나스닥의 추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닷컴 버블 때, 그리고 4대 타이거 신흥 위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급등이 일어납니다. 예. 산업재 때는 워낙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업재 사이클만 좋다 보니까 IT는 못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때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남미의 신흥국 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조정이 큰 폭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마찬가지 4대 타이거의 위기가 있고 나서 얼마나 급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포인트로 따지면은요. 나스닥은 만 포인트는 돌파할 것 같다. 포인트만 놓고 따지면 이때 올라간 폭이 3,788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그걸 더하면 그런 숫자가 나오고요. 그렇지만 사실 뭐 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트지로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14,000포인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7,800인데 14,000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예. 결국은 나스닥 뭐 성장주 위주의 얘기 아까 뭐 방송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펀디멘탈로도 받쳐주지 않고 예. 얼마 전에 또 넷플릭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치들을 대입해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 고점이 이제 14,000선까지도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이런 14,000이라는 수치가 나온 근거들이나 또 뭐 지표들이나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저희가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예. 가치주와 성장주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 그래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내일 세미나를 하는데 초점은 성장주입니다. 그냥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미국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예. 그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의 80%를 선진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70%를 미국 시장입니다. 전체의 70%. 네. 자, 여기에 60%가 성장주고요. 10%가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성장주의 스큐니스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은 탑다운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바텀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느냐를 펀디멘탈을 본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나스닥을 아무리 적게 봐도 10,000포인트는 돌파한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ROE 26.4%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적정 가치가 이렇게 10,000포인트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근데 만약에 ROE가 내년도 예상치가 되고 있는 29.34%가 맞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그렇게 늘어난다. 예. 라고 계산하고 넣으니까 12,800포인트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 년 2020년도가 31%입니다. 그거를 넣으면 어떻게 나오느냐? 뭐 14,000 넘어가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숫자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럼 종목들로 더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IT 업종과 바이오, 대체 에너지 이게 세 가지 핵심 축인데 이 관련된 종목들의 ETF의 상승 여력을 다 보니까 IT는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요. 뭐 80% 이상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오도 뭐 거의 60%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대체 에너지도 거의 40%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바텀업으로 하거나 예. 탑다운을 했을 때 비슷한 숫자가 나오면 기술적인 지표나 펀디멘탈 지표가 비슷하게 나오면 저희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따라서 이런 종목들 지금 RYT, BGT, IYW, IBB, TAN, QCLN 그리고 나스닥 전체를 추종하는 QQQ, 레버리지인 QLD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더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ETF 밸류에이션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방금 나간 화면 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